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용석입니다. 이 경기도 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기록하는 경기도 의회 숨가쁜 24시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4일 경기도 의회에서는 제387회 정례회가 시작됐습니다. 본회의를 통해 경기도의 정책과 조례를 심의하고 예결위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합니다. 다른 어느 시기보다 도의원들이 도민의 의견을 대변할 중요한 기회인데요. 이 155명의 도의원들 중 이번 회기에서 주목해야 할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의원들은 누구며 또 어떤 내용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까요? 이 경기도 의회 숨가쁜 24시 그 첫 번째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도민께서 주신 또 4년의 시간이 흘러서요. 또 마지막 정례회 하고 있습니다. 이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리고 정책과 예산, 입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어떤 특정 정당의 가치나 이념보다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잘 운영하고 순항하게 해서 정말 코로나 이후에 또 계엄 이후에 되게 힘들어진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산업 분야의 종사자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또 도민들이 그 향유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예산을 좀 확대시키고 좀 이렇게 예산을 또 증액하는 이런 일들을 좀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와 또 육아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좀 강력하게 요청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셋째 아이를 어떻게 보면 출산하게 된 새 아이의 아버지이자 가장으로서요. 돌이켜보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특정 성별이 아니라요. 남녀가 어떤 기회의 균등을 갖고 서로를 응원해주는 문화가 되기 위해선 어떤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적극적으로 확대돼야 된다. 지금 경기도만 하더라도 육아휴직 대상자 중에 14%밖에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32%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과 육아를 병립할 수 있는 사회, 이걸 가장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경기도 의회고, 또 이재명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젠더 간의 갈등으로 좀 점철된 이런 것들의 핵심적인 걸 보면 이런 서로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심각한 저출산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0명 이하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핵심에는 남녀 모두의 균형 잡힌 육아 참여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모 모두가 경력 단절과 경제적 손실에 따른 양육 부담을 걱정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남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마련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제 사례를 살펴보면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활발한 국가일수록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스웨덴의 부모들은 주어진 육아휴직 일자 중 90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결과 스웨덴의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은 91%에 근접하여 합계 출산율은 1.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제도적으로는 남성 육아휴직 기간이 52주로 일본과 함께 OECD 최장입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5배 이상 긴 수준입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자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도 육아휴직자는 약 13만 3천 명,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31.6%를 차지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육아휴직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육아휴직 대상자 중 약 21%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약 14.25%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여성 평균 약 32.73%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공무원들, 특히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것은 소득 감소 및 직장 내 경쟁력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는 경기도교육청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기도교육청 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결과 별도의 관리 중인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 청사 안에는 직원들을 위해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장형 어린이집마저 부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긴 남성 휴가휴직 기간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셋째 자녀를 출산한 아버지로서 육아가 단순히 여성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나눠야 할 소중한 시간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을 이루며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민석 총리님께 저는 다음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앙지방정부부터 모든 각 부처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까지 육아휴직 평균 사용률을 2030년까지 최소 7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주십시오. 둘째,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철저히 금지하고 오히려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한 공무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 근전적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육아휴직 활성화에 나선다면 이는 대한민국 출산율 제고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경기도의원으로서 육아와 육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5분 발언을 했고요.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입안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생각입니다. 일단 좁혀서는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이 잘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제도적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서부터 또 육아휴직을 어떻게 권장하고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지를 실질적으로 내년 초에 시행될 수 있게 꼼꼼히 수립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약속드립니다. 이 협치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 7대7 여야 동수인위 위원회가 한 번도 파행되지 않고 만장일치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1,200억이 넘는 예산을 증액 통과시켰고요. 거기에는 단순히 예산의 증액이 아니라 도민이 어떤 특정 장소에 가서 향유하는 게 아니라 모든 도민이 내 고장에서, 내 지역에서, 내 공동체에서 체육, 문화, 예술, 관광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재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한참 위축된 이 분야를 확대시키는 데 기폭제 역할을 그간 3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했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당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를.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문화체육관광당이다. 그래서 우리 회의실에서는요, 양당이 마주보고 대립하지 않습니다. 한 당씩 교차해서 앉아서 바로 내 옆자리에서 다른 당의 의원님과 소통하면서 정말로 정책에 대한 도민을 위한 그런 위원회 활동을 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정치가 희망이 돼야 됩니다. 요즘 TV 보면 정말 피로하고 겁난다라는 시민분들이 많으세요. 맨날 싸우고 대립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탄탄하게 협치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서로를 어떻게 보면 배려하고 이견을 좁히면서 도민을 위한 예산, 도민을 위한 정책 행감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순항하고 있다. 아무래도 국회가 하지 못한 어떤 정치의 롤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그 역차별받는 경기도 재정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를 했었어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인구가 큼에도 여태까지 지방 보조금 제도라든가 재정 분권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굉장히 1인당 그 예산액이 가장 17개 시도에서 적은 지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앙 집권적인 차원에서 이제 경기도라는 큰 어떤 지자체가 어떤 인구수와 경기도의 수도의 역할함에 있어서도 이제 재정 분권이 정말 이루어짐으로써 경기도민도 오히려 많은 인구가 많다고 그 1인당 받는 예산액이 줄어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방 보조금부터 세입, 세수 제한부터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부터 법률로서 제도적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걸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기회타운 건립 등이 있습니다. 우리 월드컵 그 경기장 그 부지에 일대에 이제 청년의 주거, 그다음 문화 융복합 그 복합 타운이 이제 완성이 되고요. 또 경기도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 행정시설 및 선수촌이 또 건립되게 됩니다. 이게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진천 선수촌, 태릉 선수촌 말고 이 17개 광역시도 차원에서 선수촌을 구비하는 건 이번에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또 주민들께서 즐길 수 있는 어떤 편의시설이나 또 실내 체육관 등이 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밑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 또 하나는 또 군공항, 수원 군공항 이전이 아마 제가 수원 특례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과 더불어서 군공항 폐지도 같이 돼야 되지 않나. 우리가 옆 지역인 화성과 자꾸 공항 때문에 싸울 게 아니라 공항 말고 공존하자.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제 안보적으로 실효성을 잃은 군공항을 폐쇄하고 그 미래 성장 동작인 그 부지를 잘 자원화하고 순환화하고 개발해서 우리 미래로 한 걸음 나가자. 저는 이게 아마 두 가지 가장 핵심 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늘 말하는 슬로건이 황대우란 정치인을 아마 우리 도민께서 기억하실 때, 야, 저 정치인 내가 투표한 한 표가 아깝지 않아. 정말 난 저 사람 때문에 삶이 바뀌었고 뭔가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어. 나 정치인들 정말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 보고 신뢰를 회복했어. 저는 이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정치인들이 선거 때 부르짖었다가 선거가 지나면 가장 빨리 까먹는 게 민생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오로지 민생, 또 오로지 다음 세대, 미래 세대. 그래서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약속드립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였고요. 또 기회였고요. 또 저력을 보여준 한 해였다. 계엄으로 닥친 위기를 국민의 K민주주의의 집단지성과 저력으로 탄핵했고 대선까지 6개월 만에 극복해냈습니다. 제가 세계 정치축제에 한국 대표로 가서 연설을 할 때도 많은 세계인들이 그걸 주목했습니다. 계엄이 했냐? 어떻게 계엄을 극복했냐? 이게 대한민국의 위대한 저력이고 그 눈높이에 이제 정치가 답해야 될 테다. 이 정말 기적같이 지나간 1년, 이제 정치가 소중히 그 가치를 간직하고 정말 정쟁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는 걸로 보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원 황대우는요, 말 그대로 큰 대자 범호자를 쓰는 큰 호랑이입니다. 이 군림하는 호랑이가 아니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지키고 섬기는 그런 호랑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지금까지 첫날 첫 번째 5분 자유 발언에 나섰던 황대호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이 남녀 모두에게 균형 잡힌 육아 참여,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경기도 의회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 중 하나죠. 바로 대집행부 질의입니다. 이 경기도청 집행부는 물론 경기도지사까지 출석시켜서 도정 현안에 대해 직접 질의하는 공식 의정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대집행부 질의를 준비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경기도의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도민들을 대신해서 도민들이 궁금해하고 알아야 될 사항을
도민을 대신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지연되고 있는 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문제, 또 화물 자동차 주차 문제, 그리고 경기도의 보훈 정책 문제를 도민들 대신해서 질의를 했고, 또 교육감님 상대로 해서는 학생들의 경제 금융 교육에 대한 현안 문제, 그리고 우리 그 학생들이 보훈 교육이 이제는 학교에 필요한 필수 꼭 들어가야 될 보훈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질의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고교 학점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달라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 정례와 임시회에서 같은 문제를 수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경가원 파주 이전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 화물자동차 주차난은 해마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생 금융, 경제 교육은 늘 뒷전입니다.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답은 있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결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도민은 변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변화를 체감하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노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수도권 1극 체제에서 전국을 5특, 3특으로 하는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을 설계하고 있죠. 17개 시도,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을 이제는 5극, 3특 초강력권 단위로 묶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는 멀어진 셈이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은 우리가 도의에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온 힘을 다해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북부 대개조를 갖고 나와서 같은 효과를 보도록 하겠다 하는 거였죠. 이사님 장영골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 추진 발표하셨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은 반영이 됐는데 입지도 또 결정이 됐는데 실제 이재원은 하세월입니다. 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제과학진흥원이 일부 이전을 위한 임차할 사무실조차 아직 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사님, 이 지사님의 정책 추진 의지 부족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아니면 예. 경관에 대한 내부 반발입니까? 아닙니다. 금년 6월에 경가원 이전 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이사회 승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가원장이 파주시장을 면담을 해서 우선 그 임차 사무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경가원과 파주시장 간에 지난 2달 동안에 3차례나 만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고 후보지가 한 20곳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적정한 후보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과도한 근자동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이라든지 또는 공간이 협소하다든지 건물 용도 변경이 불가하다든지 이런 걸 한 20개 정도 우리가 시도를 했는데 아직 찾지를 못했고 마지막에는 파주시에 행정 자산을 좀 쓰는 걸 협의를 좀 했는데 이마저도 지금 적절치 않아서 지금 계속해서 우선 임차할 사무실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경가원의 파주 이전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로 교육관님 보훈 교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지침에 보훈 교육이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거기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사실 보훈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의무적인 가치인데 이런 것을 좀 반영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보훈은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특별한 시장에 특별한 보상이 있듯이 이제는 그런 명칭이 또 반영돼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늘 좀 국적 있는 교육, 국가의 소중함을 아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보훈 이 교육이 지금
빠져 있어서 이 문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예, 하여튼 이건 정말 고민하고 어떻게 이걸 반영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교육 과정에서 이제 보훈 역사 교육이 이제 포함이 되면 저희들이 사실 이제 학교나 뭐 그다음에 신청 서식 운영 절차 예산 뭐 이런 기준을 도교육청에서 좀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좀 마련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아까 처음 질문에서 말씀 주셨듯이 보훈 또 이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이런 그 우리 국가의 소중함을 이렇게 이제 좀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예산을 넣어야 될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아까 말씀하신 9억 5천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산재해 있는 이 예산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별도 항목으로 이렇게 하는 거와 이렇게 산재돼 있는 거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도 좀 검토해서 좀 개선하든지 이 문제는 어떻게든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저는 오늘 같은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같은 답은 듣고 싶진 않습니다.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 라는 말 뒤에 가려진 무책임한 정체가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과 실행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도의회는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말의 무게보다 행동의 결과로 도정을 평가받는 것이 진정한 책임 행정입니다. 두 분을 포함한 집행부 모든 분들이 함께 책임 있게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제가 했던 질문에 답변에 대한 부분은 한 50% 정도 이 정도로 보고요. 아직은 미흡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을 또 방법을 또 대안을 제시해서 끌어냈다는 점, 시작이라는 점에서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돼서 뭐 검토하겠다는 등, 뭐 추진하겠다는 등 이것보다는 상세하게 대안을 또 구체적인 방안을 그런 그 부분을 들었다는 부분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수년째 끌고 있는 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 문제가 우선 대두로 됐는데 집행부에 또 예산이 38억이 다 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대 사무실을 못 구해서 이전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집행부가 가지 않기 위한 하나의 핑계가 아니었나. 이미 파주시장은 그 자리, 그 부지에 가설 건축물이라도 지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향후 주변 상황 보면서 제대로 짓는 그런 방안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만 고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뭐 파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화물 주차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화물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흡하고 적습니다. 또한 남부권은 조금 있지만 북부권에는 아예 화물 주차장 조성에 대한 계획도 2030년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북부 남부를 떠나서 화물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연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대안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지금 가장 이제 저희 파주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은 고양 삼성에서 파주 금천까지 이어지는 통일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 계획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게 올 연말에 발표할 예정인데 그 부분에 꼭 국가철도 5차 계획망에 꼭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파주에 UN 제5사무국 유치라는 그러한 부분을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아시아권에서만 UN 제5사무국이 없다 보니 그 UN 제5사무국을 파주를 중심으로 한 접경 지역에 꼭 유치를 해서 그 주변에 어떤 경제 성장이라든지
또 인프라라든지 또 주변에 또 여러 가지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파주교육지원청이 이과 체제였습니다. 그것을 2국 10개 과로 승격시켜서 바뀐 부분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자유로 휴게소를 저희 파주시로 지난 올 4월에 중투위에서 중앙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파주도 12월부터 전체 관리권과 소유권을 이관하게 됐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파주교육청이 2국 10개과를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에 우리 교육청 부지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해서 이제 향후 파주 교육지원청이 새로운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시행 추진단이라는 것을 저희가 의결을 했습니다. 해서 조례도 통과됐고 지금 신미숙 단장하고 제가 공동 단장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적성에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를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 2일부터 지금 완공을 해서 아이들이 미래교육통일센터에 와서 많은 부분을 보고 배우고 하는 미래교육통일센터를 완공했다는 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소가 달라도 또 사는 곳이 달라도 경기의 북부에 살든 경기의 남부에 살든 교통과 교육, 복지는 똑같이 함께 적용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경기도가 진일보하게 남부든 북부든 그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현장을 다니다 보면 잘했다고 칭찬한 분도 계시고 또 잘못했다고 야단치시는 분도 있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늘 출발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많은 주민들이 해주시는 그런 한마디 한 말씀이 저에게는 도정에 더 많이 접근하고 더 많이 가서 일하라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도 저는 뚜벅뚜벅 소처럼 자고 우면하지 않고 뚜벅이처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갈 수 있는 그런 도의원이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안명규 하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또 뭐든지 말하면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의회 숨가쁜 24시 그 첫 번째 시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뽑은 경기도 의원들이 도민의 고민과 의사를 반영해서 도정 운영을 잘 감시하고 있는지 또 우리 지역구를 위해 어떤 역할들을 해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경기도의회 제387회 본회의는 12월 18일까지 계속됩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숨가쁜 24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